56쪽부터 질문 받아볼게요. 56쪽의 질문.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488번이요.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5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함수 y는 로그 5의 x 곱하기 로그 5의 x분의 25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 앞에 로그 5의 x는 그대로 두고요. 뒤에 있는 로그 5의 x분의 25를 진수끼리의 나눗셈을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펼칠 거예요. 그러면 식이 뭐가 돼요? 로그 5의 25 마이너스 로그 5의 x가 되겠죠? 자, 로그 5의 x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x의 범위가 있단 말이야. 그 말은 t의 범위도 생기겠죠? x가 1보다 크고 25보다 작으면 x가 1일 때 t 값은 몇 나와요? 0이라고 나올 거고, x가 25일 때 t 몇 나와요? t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이 t 곱하기 2-t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니까 마이너스 t-1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언제 생겨? 최대값은? t가 1일 때 최대값 1이라고 생겨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t가 아니라 x잖아. 이 t는 원래는 로그 5의 x였죠. 그러면 실제 x가 몇일 때 최대값이 생기는 거야? 5일 때 최대값 1 생긴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t의 범위가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61쪽의 질문 없어요. 62쪽 494번. 94번. 자, 494번을 보면은요, 지금 2 로그 x제곱 곱하기 x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로그 x제곱 더하기 x 로그 2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을 푸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로그의 성질에서요, 얘들아, a 로그 c의 b제곱이나 b 로그 c의 a제곱이나 같다고 했죠. 2랑 x자리가 바뀌어있는 수일 뿐이에요. 두 개가. 그 말은 이 두 개는 사실상 같은 수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얘를 2 로그 x제곱이라고 보고 2 로그 x제곱 하나를 t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t는 지금 2 로그 x제곱이에요. 2의 거듭제곱에 대한 거야. 아무리 해봐야 0 이하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아. t 자체는 0보다 큰 수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얘도 t고 얘도 t예요. t제곱 마이너스 둘 다 t죠. 그럼 t 더하기 t니까 2t에서 6t 마이너스 16은 0이라고 구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인수분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8 이 0이라고 나와서 t가 마이너스 2 또는 8인데 우리 전제 조건 있었죠? t는 그쵸, 0보다 큰 양수여야 돼.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t는 8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t가 8이라는 건 실질적인 건 2 로그 x제곱이 8이라는 거니까 로그 x는 3이 나와야 되고 그 말은 x는 1000 이렇게 찾는 거죠. 알겠나요? 2의 로그 x제곱과 x의 로그 2제곱이 같은 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또 62쪽의 질문 499번 볼게요. x의 로그 3의 x제곱 마이너스 27x제곱은 0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거는요 결국에는 x의 로그 3의 x제곱이 27x제곱과 같게 만들 건데 보면은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는 우리가 풀 수 있어 없어? 이건 지수 방정식도 아니고 다항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지수를 앞으로 내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씌워야 돼요. 근데 로그 내 맘대로 아무거나 밑 고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누구로 해야 될까 밑을? 그렇죠. 이미 나와 있는 애를 기준으로 웬만하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씌워주면 로그 3의 x의 로그 3의 x제곱은 로그 3의 27x제곱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 지수 앞으로 꺼내올 수 있어요. 그 말은 로그 3의 x 두 번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는 로그 3의 x의 제곱은 여기는 로그끼리의 진수끼리의 곱셈이었으니까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펼쳐줄 수 있겠죠. 로그 3의 27 더하기 로그 3의 x제곱.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곱 앞으로 꺼내서 2로 앞에 곱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로그 3의 x들이 반복적으로 보여. t로 치환할 수 있겠죠? 그러면 t제곱은 로그 3의 27은 3 플러스 2t. 즉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이 0이에요. 따라서 t가 나올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원래 이 t는 로그 3의 x였잖아.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3이래요. 그 말은 x는 3분의 1 또는 27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두 개의 합을 구하세요. 3분의 1과 27을 더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3분의 82라고 나오겠네요. 또 질문 62쪽에 없나요? 63쪽의 질문 508번 또 502번 502번이랑 508번만 하면 돼요. 다른 건 괜찮아요. 자, 502번 볼게요. 연립방정식 로그 xy는 3이고요. 로그 x 곱하기 로그 y는 2래요. 근데 우리 잘 봐봐. 로그 xy는요. 얘는 로그의 x 더하기 로그 y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로그 x와 로그 y의 합과 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로그 x랑 로그 y를 더해서 3이고 곱하면 2가 나와야 돼. 더해서 3, 곱해서 2가 나오는 숫자는 누구누구야? 1, 2죠. 그러면은 로그 x와 로그 y는 1 아니면 2라는 거야. 각각. 그러니까 1, 2던지 2, 1이던지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래요? x보다 y가 더 커야 돼. 그 말은 로그 x가 바로 몇이어야 돼? 1이고 로그 y가 2면 되겠죠. 그죠? 그 말은 x는 10, y는 100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다음 508번 볼게요. 부등식 로그 3의 x-1 플러스 로그 3의 2x-3 이 뭐다? 1보다 작다의 해와 2차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래요. 그럼 일단 해부터 구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로그 부등식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누구라 했어요? 누구 범위? 그렇죠. 진수 범위 잊어버리지 말고 제일 첫 번째 해야 한다 했어. 모양을 바꾸기 전에 써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먼저 첫 번째로 진수들이 각각 0보다 커야 되니까 x-1보다 0보다 커야 되고 2x-3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두 개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는 x는 2분의 3보다 일단 큰 거에서만 찾아줘야 돼, 우리는. 그러면 이제 진수 범위를 구했어. 이제 식 변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 변형을 하고 진수 범위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 원래 식의 범위를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식 변형할 때 우리 로그끼리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합쳐줄 수 있죠. 그럼 로그 3의 x-1 곱하기 2x-3이 1보다 작대요. 그 말은 진수 x-1 곱하기 2x-3은 3보다 작아야 돼. 전개해서 2차 부등식 풀어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으니까 x가 여기서는 0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고 나왔어. 근데 이거 답이야? 뭐 생각해야 돼? 그쵸? 얘를 놓치니까 그래서 답이 틀려지는 거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x는 2분의 3보다 크면서 0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 로그 부등식의 실제 답은 뭐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근이 바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5가 0보다 작다의 해와도 나오려면 2분의 3이랑 2분의 5가 두 근이라고 생각하고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되겠죠? 우리 두 근의 합은 몇 나와요? 4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4이면 되고 두 근의 곱은 몇 나와요? 4분의 15. 그게 a분의 15잖아. 그럼 a는? 그렇죠.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a 찾으면 자동으로 b까지 나오겠죠. 이해가나요? 처음에 진수 조건 안 쓰고 여기서 그냥 0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만 했으면 답이 당연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야.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진수 범위를 생각해야 한다고 항상. 왜? 로그 자체에 정의역이 있잖아요. 알겠나요? 다음 64쪽 넘어가 볼게요. 64쪽의 질문 513번이요. 2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x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먼저 우리 진수 조건부터 생각해봅시다. x는 0보다 커야 돼요. 둘 다 진수는 x예요.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근데 2분의 1과 2는 같이 못 풀어. 2분의 1을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꺼내서 2 마이너스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로그 2의 x 반복적으로 보이니까 t로 치환해주면 2t 마이너스 t제곱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즉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는 건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예요. 근데 이 t는 원래 로그 2의 x였어.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로그 2의 x가 3보다 커야 돼요. 그럼 실제 x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8보다 크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처음에 정해놓은 x는 0보다 크다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잘려야죠. 이렇게. 답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8보다 크다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어? 그렇게? 그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정수의 최소값은 몇? 9. 그렇죠. 8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등호 잘 생각해요. 또 64쪽의 질문. 510번이요. 자, 510번 보면은 로그 3분의 1에 로그 2에 로그 5의 x가 0보다 크다예요. 자, 이거는요, 진수가요, 제일 안에 있는 x 이게 아니라요, 로그 2에 로그 5의 x 이거 자체가 하나의 진수로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 우린 쟤가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그러면서 로그 3분의 1은 또 0보다 커야 한대요. 그러면 자,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봐야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로그 2에 로그 5의 x는 진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는 커. 근데 3분의 1이 0보다 크다는 건 얘는 뭐보다는? 로그 3분의 1에 뭔가 값이 0 나오는 건 언제야? 1이잖아요. 1보다는 크다 작다? 그치, 부등호 방향 바꿔야 되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라 했어? 제일 바깥쪽 로그부터 하나씩 벗기라 했잖아. 안에 거부터 못 벗겨 절대로.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볼게요. 이제 또 로그 2를 벗길 거야. 그럼 이 로그 5의 x는 생각을 해봐. 로그 2가 0보다 크다는 건 로그 5의 x는 뭐보다 크다는 거야? 1보다 크다는 거야. 로그 2의 로그 5x가 1보다 작다면 로그 5x는 뭐보다 작다는 거야? 2보다 작다는 거야. 로그 2를 푸는 거였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x 구하면 되죠. 로그 5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x는 5보다 크고 25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줘야죠. 제일 바깥쪽 로그부터 받게 돼. 그 진수 범위를 첫 번째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나머지는 구해져요. 알겠나요? 이렇게. 또 질문 64쪽에 밑에 거요. 한번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그러면 A랑 B의 범위 한번 구해보자. 방금 위에서 해봤으니까. 511번 다시 한번 얼른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 줄게요. 안 푼 사람들 혹은 틀린 사람들. 64쪽에 또 질문 있나요? 65쪽. 518번이요. (3의 x제곱이 10의 x-1제곱의 해가 x가 알파보다 크다일 때래요. 자, 얘는요, 양변에 여기도 로그를 씌워줄게요. 근데 지금 보기를 보면은 밑이 몇인 로그가 씌워져 있어요? 다? 그래서 얘도 그냥 밑이 10인 로그를 씌워주면 돼요, 먼저. 그럼 양배에 로그 10을 씌워주면 얘는 x 로그 3이 x-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로그 10을 씌워줬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 x끼리 모으면 되잖아요. 이항시키면 x는 로그 3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양배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x 곱하기 1 마이너스 로그 3이 1보다 크다가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따라서 x는 1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냥. 됐나요? 또 65쪽의 질문 523번이요.
어떤 물질 A가 현재 대기 중에 100kg이 있대요. T년 후에 대기 중에 물질의 양은 100 곱하기 2분의 1의 60분의 T제곱 kg을 됐대요. 이 물질의 양이 10kg 이하가 되려면 몇 년 후까지 가야 되냐라고 했어요. 그 말은 100 곱하기 2분의 1의 60분의 T제곱이 10 이하가 되게 만들라는 거겠죠. 그 말은 2분의 1의 60분의 T제곱이 몇 이하? 10분의 1 이하예요. 양배 로그 씌울게요. 그러면은 60분의 T 곱하기 로그 2분의 1이 얘는 로그 10분의 1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얘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2예요. 근데 문제에서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한대요. 그럼 여기는 60분의 T 곱하기 마이너스 0.3이 마이너스 1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T 범위 구해지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66쪽의 질문 528번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로그 3의 x 그래프 위에 두 점 AG에 대하여 사각형 ABCD와 EFCG를 그렸는데 정사각형이래요. 자, 첫 번째가 나왔어요. 정사각형 ABCD 한 변의 길이가 3일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지금 A인 거야. 여기서 정사각형 ABCD 하나 그렸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정사각형 하나 그린 거야. 아, 너무 크게 그렸다. 잠깐만요. 좀 낮춰서 그릴게요.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이런 식으로 A, B, C, D, E, F, G. 자, A, B, C, D의 한 변의 길이가 3이래요. 그 말은 A, D 높이가 3이죠. A의 Y좌표가 3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Y가 3이라고 나오려면 X좌표는 몇 나와야 돼요? 27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3이면 이 길이도 3이죠. 가로. 그럼 B의 X좌표는 2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3만큼 줄여왔으니까. 여기의 X값은 24인 거예요. 그러면 G는 X가 24라는 거네. 따라서 24, 로그 3의 24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EFCG의 한 변의 길이가 로그 3의 24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 구하라고 했네요. 로그 3의 24. 근데 우리 로그 3의 24는 24를 소인수분 해보면 뭐와 같아요? 로그 3의 8 곱하기 3과 같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뭐야? 1 더하기 로그 3의 3 로그 3의 2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또 질문 66쪽에서 529번 밑에 거요. 자, 오른쪽 그림은 세 함수 y는 3의 x제곱과 y는 로그 9의 x와 y는 x를 그려놨대요. a, b 곱이 64일 때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요 우리가
얘를 먼저 그려야겠다. 그냥 헷갈리지 않게. 지금 여기서 그래프가 진하게 지수함수가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y는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까지 가는 거죠? 맞지? 여기가 이렇게 와야 되고, 여기를 지나게. F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때 얘가 A고 여기가 B래요. 자, 다시 볼게요. 그럼 여기가 A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A니까 여기의 좌표는 아까 말했듯이 로그 3의 A, 콤마 A다 라고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B죠? X값이. 근데 여기는 X값이 로그 3의 A거든요? 그러면은 이 로그 3의 A일 때 여기 보세요. 여기가 로그 3의 A면 여기에서의 여기 값이 얘랑 같은 라인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값은요, B, 로그 9의 B인데요. 여기는 X가 로그 3의 A를 따르면 여기는 Y 값이 뭐와 같은 거야? 여기서의 로그 3의 A잖아요, Y든. 근데 얘랑 얘가 같은 라인에 있대, 지금. 그 말은 로그 9의 B가 로그 3의 A와도 같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해 가요? 로그 9의 B는 2분의 1 로그 3의 B와 같죠? 이게 로그 3의 A와 같다는 건 양변에 2분의 1을 지수에 올리면 B의 2분의 1제곱이 A와 같다. 그 말은 B는 A의 제곱이다. 근데 문제에서 A, B 곱이 64라고 했네요. B 대신에 A제곱 넣으면 A의 세제곱이 64라는 거니까 그 말은 A는 4, B는 16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이렇게. 그림을 조금 정확하게 잘 보고 판단해야 돼요. 66쪽에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67쪽 530번이요. 자, A가 양수인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곡선 Y는 로그 AX와 원의 두 교점을 PQ로 했을 때, 자, 여기서 핵심이 나왔어요. PQ는 원의 지름이다. 그 말은 PQ의 중점은 원의 중심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요, 두 점을 그럼 P를요, 로그 위에 있으니까 알파 콤마 로그 A의 알파라고 두고요. Q를 베타 콤마 로그 A의 베타라고 둘게요. 근데 아까 방금 말했죠? 이 PQ의 중심이 어디여야 한다고? 중점이 4분의 5,0 원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우리 두 점의 중점 구할 수 있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게 4분의 뭐? 5. 그 다음에 2분의 로그 A의 알파 플러스 로그 A의 베타 한 게 0. 이게 문제네. 2분의 로그 A의 알파 더하기 로그 A의 베타가 0이라는 건 로그 A의 알파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베타와 같다는 거죠. 마이너스 거듭제곱 올리면 이거는 로그 A의 베타분의 1. 그 말은 알파는 베타분의 1과 같아요. 그럼 알파 베타 곱이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알파, 베타 곱은 1인데 우리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5 나와야 돼요. 더해서 2분의 5 곱해서 1 나오는 건 2와 2분의 1입니다. 근데 P가 X좌표가 더 크다고 보고 있죠, 우리는? 그 말은 A가 2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파가? 우리는 알파를 2, 베타를 2분의 1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얘의 값은 뭐야? 2, 로그 A의 2. 얘는 2분의 1, 로그 A의 2분의 1인데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뭐 구해야 되냐면 그럼 이 PQ의 길이는 뭐와 같아요? 지름이에요. 근데 우리 원방 정식에서 보면 지금 반지름이 몇으로 나와 있어? 그쵸? 아래 제곱이 16분의 13이니까 반지름은 4분의 루트 13이야. 그 말은 지름은 2분의 루트 13이죠. 그게 PQ 길이가 되게 만들 거예요. 또 하나 더. 자, 우리 PQ의 길이는 루트 X좌표끼리 뺀 거 제곱하니까 4분의 9 더하기 로그 A2에서 로그 A의 2분의 1을 빼니까 사실상 2 로그 A의 2를 제곱한다 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왜냐면 로그 A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A의 2라고 보면 되잖아. 이거 두 개 해서 루트 씌운 게 2분의 루트 13 나와야 한다고. 양변 제곱할게요. 루트 벗겨. 4분의 9 더하기 2 로그 A의 2의 제곱이 4분의 13 나와야 돼요. 그 말은 2 로그 A의 2의 제곱은 몇 나와야 한다고? 1 나와야 한다고. 2 로그 A의 2가 1이라는 거겠네요? 이러면 로그 A의 2는 2분의 1. A의 2분의 1제곱이 2예요. A는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또 67쪽에 질문 31번이요. 자, 531번 볼게요. 함수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 한 그래프가 y는 로그 2의 8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한 이동 그래프라 y는 로그 2의 8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한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 대칭일 때, 그러니까 서로 역함수일 때라고 말한 거겠죠? 자, 한번 구해볼게요. x축의 방향을 이동시키면 얘는 y는 2의 x-m제곱 더하기 2고요. 얘를 x축의 방향을 이동시키면 y는 로그 2의 8x-2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 구했을 때 얘가 나오면 돼요. 자, 얘의 역함수 구하는 거는 y는 x로, x를 y로 먼저 바꾸죠. 그러면 로그 풀면은 2의 x제곱이 8 y는 마이너스 2라 같고요. 그 말은 8 나눠주면은 2의 x-3제곱은 y-2예요. 따라서 뭐야? y는 2의 x-3제곱 플러스 2랑 같다라는 거겠죠. 해서 m은 3. 역함수 구해주면 돼요. 또 67쪽의 질문 35번이요. 또? 똑같은 거예요? 535번 볼게요.
각 A는 90도이고 AB 길이는 2로그 2의 X, AC 길이는 로그 4의 X분의 16의 삼각형의 넓이를 SX라고 하죠. 각 A가 90도라는 건 이미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AB가 밑변이고 AC가 높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냥 SX는 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로그 2X 곱하기 높이 로그 4의 X분의 16 이거잖아요. 얘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 찾는 거예요. 먼저 이 약분 해주고요. 정리해 줄게요. 로그 2X 곱하기 여기는요 진수끼리의 나눗셈이니까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분리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그 2X 곱하기 로그 4의 16은 2. 우리 4는 앞으로 2의 제곱 꺼내서 2분의 1 로그 2의 X라고 써줄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뭐가 보여요? 공통 부분 보여요. 누구? 로그 2x. 우린 로그 2x를 t로 치환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 더하기 2t.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t가 언제일 때? t가 2일 때 최대값 2인데 t가 2라는 건 실제 x는 그렇죠. 로그 2의 x가 2인 거니까 얘는 우리가 답을 쓸 때는 x가 4일 때 최대값 2를 갖는다 라고까지 정리해 줘야겠죠. 됐나요? 다음 67쪽에 이제 더 이상 질문 없는 거죠? 자, 68쪽 넘어가서 질문 540번이요.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x 로그 2의 x제곱이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씌울까요, 밑을? 그래서 양변에 로그 2로 씌우면 얘는 사실상 로그 2x 앞에까지 나오면서 로그 2의 x제곱이라고 만들 수 있죠. 이게 2k 곱하기 로그 2의 32x인데 여기도 진수끼리의 곱셈이니까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로그 2의 32는 5 더하기 로그 2의 x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로그 2x를 t로 치환하죠. 그러면 t제곱이 2k 곱하기 5 플러스 t 이상이다. 이 말은 t제곱 마이너스 2kt 마이너스 10k가 0 이상인데 이거 t의 범위 있어요? 없어요? 로그는 t의 범위가 없죠. 그 말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항상 0 이상이라면 우리 뭘로 판단해? 그렇죠. 실수 전체에서는 판별식으로 판단하잖아. 이거는 얘의 판별식 D 짝수공식 써보면 K제곱 더하기 10K가 0보다 작거나 같아. 해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0 이상 0 이하이다. 이거 풀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T의 범위가 지수함수에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t의 범위가 있을 때는 제한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으로 보지만 로그 함수는 t로 치환해도 t의 범위가 x의 범위가 따로 뭔가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없죠. 그럼 그건 그냥 모든 실수로 보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또 질문 68쪽에서 541번이요. 자, 어느 기업에서는 매년 두 제품 A, B 개발에 따라 투자액을 전년도에 비해 25%, 20%씩 늘려간대요. 그러니까 뭐야? 100분의 125%는 100분의 125는
4분의 5씩 곱해가는 거고 20%가 늘어났다는 건 5분의 6씩 곱해간다는 거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A는 처음에 1,000만원, B는 2,000만원이었을 때 A가 처음으로 B 투자액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넘어가는, 우리가 식 세우면 어떻게 세우면 돼요? 1,000 곱하기 A는 몇씩 곱해진다고? 4분의 5씩 곱해진다고. 그러니까 뭐야? 1,000 곱하기 4분의 5의 n제곱이 더 크다고. 초과. B보다. B는 처음에 얼마였어요? 2,000만 원인데 몇씩 곱해져? 5분의 6씩 곱해지는 거. 이거 찾으라고요. 양변 먼저 1,000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4분의 5의 n제곱이 2 곱하기 5분의 6의 n제곱보다 커야 돼요. 우리 같은 n제곱 있으니까 5분의 6의 n제곱 나눠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식이 5분의 6분의 4분의 5의 n제곱. 지수 같은 것끼리는 먼저 밑끼리 계산해도 되잖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24분의 25의 n제곱이 2보다 커지는 거 찾으래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는 로그 2를 알려줬어요. 양변에 로그 씌우면 n 로그 24분의 25가 로그 2보다 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로그 24분의 로그 25는요. 로그 24분의 25는요. 10의 거듭제곱을 맞추려면 분모 분자에 40 곱해봐. 여기를 100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96분의 100보다 로그 2가 더 작다는 거겠죠. 우리 이거 진수끼리의 나눗셈, 로그끼리 뺄셈으로 보세요. 로그 100은 2 마이너스 로그 96 2 로그 2는 0.3010이래요. 그럼 로그 96이 뭔지 알면 되겠네요. 자, 로그 96은 소인수분해 해보면 로그 뭐예요? 2에 5제곱 곱하기 그렇지. 그럼 이거 뭐야? 5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잖아요. 로그 2는 뭐로 본대? 0.3010. 로그 3은? 그럼 이거 각각 대입해서 로그 96을 나열할 수 있겠죠? 숫자 대입하면 n이 뭐보다 큰지 이제 풀면 되잖아요. 이해 가나요? 이렇게. (69쪽의) 질문 544번이요. 자, x가 1 이상 27 이하에서 y는 x의 4 마이너스 로그 3의 x제곱의 최대 최소 구하래요. 자, 이거 선생님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밑과 주수에 둘 다 미지수 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로그 몇을 씌울까요? 그렇죠. 그러면 양변에 로그 3을 씌우면 얘는 로그 3의 y는 얘는 4 마이너스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 되겠죠? 그죠? 뭐 해줘야 할 것 같아 이제? 누굴 치환해야 될 것 같아요? 로그 3의 x 치환해요.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t 곱하기 t인데 로그 3의 근데 문제는 여기는 x의 범위가 있어. 그러면 t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죠. x가 1 이상 27 이하에 대한 t의 범위 정해줘야죠. 0 이상
3 이하.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최대초수 정리할 거예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얘는 이렇게 되니까 자, 축 포함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최대값은 4. t가 몇일 때? 2일 때. 최소값은 t가 0일 때 몇? 0. 근데 자, 잘 생각해요. 이 최대 최소 답이에요? 왜 아니에요? 이 최대값 최소값이 y냐고요. 왜 아니에요? 그쵸? 내가 풀이 잘 쓰라 했죠? 이거 쭉 타고 올라가면 y는요? 얘는 로그 3의 y예요. 그럼 실제로 t가 2일 때는요, x가 몇인 거예요? x가 9일 때 실제 최대값은 몇이라는 거야? 그렇죠. 얘가 4라는 건 로그 3의 y가 4라고. y는 81이라고. 그럼 얘는 x가 몇이에요? 1일 때 실제 최소값은 몇이에요? 아, 여기. 그쵸. 이거 100% 서술형 문제라고요. 저 로그 3의 y 체크 안 해가지고 답 다 틀린다고요. 여기까지만 써놓고 답 다 쓰는 거야, 그냥. 그럼 다 틀리는 거야, 이제. 마지막에 이거에서 점수를 제일 많이 줘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점수를 부여하는 거에서 제일 많이 점수를 주는 건 먼저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이렇게 정리를 했냐, 그리고 얘 마지막에 점수 확인 바꿨냐. 그래서 7점짜리야. 그러면 이거 치환해서 여기까지 정리한 거에 3점. 이거 답 내는 거 1점. 얘 다시 2, 3점. 이렇게 쓴다고요, 선생님들은. 이거 답 내는 건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잖아, 이제 우리. 2차함수 최대초수는 다 구하잖아. 여기다 써놓고 당연히 y가 4하고 최대값 4하고 최소값 0이다 써버리면 다 틀리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풀이 과정이 중요한 문제라고 선생님 강조하고 있죠. 또 69쪽에 질문 546번이요. 이거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아요. 이거 아니 지워버렸네. 이거 몇 번 문제랑 보면 되냐면요, 아까 518번 문제 랑 비슷해요. 양변에 로그 씌워서 밑이 10인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에 로그를 씌워요. 그럼 x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5는 5-x 곱하기 로그 2예요. 그럼 x는 x끼리 묶어주고 상수는 상수끼리 묶어서 x는 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해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정리해봐봐. 바로 답 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안 푼 사람들. 자,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양변에 로그 씌우면 x 더하기 2 로그 5는 5-x 로그 2죠. 그럼 전개해보면 x 로그 5 더하기 2 로그 5는 5 로그 2 마이너스 x 로그 2죠. x끼리 넘기고 상수 넘기라고요. x 넘기면 개수 누구랑 누가 더해지는 거야? 로그 5랑 로그 2가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로그끼리 덧셈은 진수끼리에 로그 5 더하기 로그 2는 그럼 몇이야? 1이죠?
그럼 그냥 얘는 넘어가니까 x 된 거고 얘만 넘겨보면 되잖아요. 5 로그 2 마이너스 2 로그 5. 우리 로그 이거 하나로 합치라고요. 하나로 합치려면 앞에 곱해지는 거 있으면 돼, 안 돼? 다 진수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그 32 마이너스 로그 25 뭐 하면 돼요? 그러면 로그 그래요. 답 나왔잖아요. 됐나요? 또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69쪽에서 나머지는 됐나요? 자, 오늘 배운 거 바탕으로 수요일까지 프린트 오답 다시 정리해 오세요. 지금 몇 번 해봐서 알죠? 프린트에 있는 문제 대부분 라이트스에 있는 문제랑 다 똑같은 거, 숫자만 바뀌어 있는 거 찾아서 하는 친구들은 다 아마 봤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분명히 유형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해보면은 있다고. 선생님이 오늘 질문 다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넘기면은 내 거 안 되잖아. 복습한다 생각하고 프린트 오답 다시 정리해 오세요. 프린트는 수요일에 검사합니다. 책은 조금 있다가 수업 끝날 때쯤에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삼각함수 진도 나가봅시다. 자, 먼저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대부분은 표준각에 해당이 돼요, 얘들아. 표준각이라고 하는 건 0도 이상 360도 미만에 해당하는 각이야. 즉, 각이요, 한 바퀴 돌고 와버리면 다시 제자리잖아요. 그럼 다시 0도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표준각에서만 각을 표현하지 않고요. 일반각, 즉 각에도 음수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360도보다 큰 각도 존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얘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좌표 평면에서의 각이 움직이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 X축의 오른쪽 방향, 양의 방향을 시초선, 얘를 고정선으로 잡을 거예요. 그럼 시초선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점 P가 따라 움직였어. 그리고 하나의 점 P가 잡혔어. 이때 우리는 직선 OP를 그려요. 그러면 이 직선 OP를 그렸을 때 우리는 이 OP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인다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이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고 있는 각을 잴 건데, 이때 각을 잴 때 이 크기가 우리는 하나의 이제 일반각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 동경이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동경이 무조건 한 바퀴로만 도는 게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도 돌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우리 4분면 순서대로 1, 2, 3, 4, 4분면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각도에서는 양의 방향이에요. 근데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동경을 돌릴 수 있어요. 그 말은 4분면에서 거꾸로 가는 거죠. 4, 3, 2, 1 순서로. 이렇게 4분면에 거꾸로, 즉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는 우리가 각의 음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 동경이요. 자, 이렇게 딱 화살표만 보면요. 얘가 그냥 시초에서 출발해서 바로 여기 도착을 했는지, 시초에서 뭔가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여기 돌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거는 표준각일 때고요. 일반각에서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뭐냐? 바퀴수를 생각할 거예요. 일반각 알파가 의미하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해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인데 여기서 말하는 n은 바로 방향 플러스 바퀴수를 의미를 해요. 즉, 한 바퀴를 돌고 왔는지, 두 바퀴를 돌고 왔는지, 세 바퀴를 돌고 왔는지. 근데 그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도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는지,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는지를 따져요. 그래서 이 n에 들어가는 값은 반드시 정수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n이 0이야. 그럼 바퀴수를 아무것도 돌지 않고 그냥 시초에서 시작을 해서 그 세타만큼의 각만큼 움직인 겁니다. 무조건. 근데 예를 들어서 n이 2야. 그러면 어떻게 돈 거냐면 시초에서 시작을 해서 동경이 두 바퀴를 돌고 와야 돼. 먼저. 두 바퀴를 돌고 와서 제자리에 왔어. 그리고 거기서 세타만큼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만약에 n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얘는 세 바퀴를 돌았어. 근데 시초선에 시작을 해서 오히려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세 바퀴를 돌고 온 거야. 먼저 세 바퀴까지 돌고 왔어. 제자리까지 와. 그럼 플러스 세타가 있는데 거기서 그 진행 방향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타는 다시 표준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돌고 왔으면 방향이 세 바퀴를 음의 방향으로 돌리고 와서 제자리까지 온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가져와야 돼. 표준각은. 이해가죠? 그냥 그만큼 그대로 계속 진행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진행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퀴수가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만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한 각은 우리는 표준각에 대한 각으로 성립을 시켜줘야죠. 이렇게 0도보다 크고 360도 미만에 대한 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얘가 일반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은 이 일반각에 따라서 우리는 사분면에서도 바뀌게 돼요.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우리는 보통 1사분면을 몇 도부터 몇 도까지를 1사분면이라고 불러요? 0도부터 90도까지. 그러니까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아야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일반각의 범위까지 확장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1사분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보다 크고 각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다 작으면 1사분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를테면 이런 거죠. 420도도 1사분면 각이라는 거야. 근데 420도는 그러면 몇 도와 똑같은 각일까요? 그렇죠. 60도와 똑같은 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가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420도는 한 바퀴를 돌고 와서 한 바퀴 돌고 와서 거기서 더 간 거지. 60도만큼을. 이 차이라고요. 이해가요? 그러면 2사분면은 어떻게 표현되겠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커. 근데 몇 보다는 작아야 돼? 그렇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에 대한 각보다는 작게 표현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나요? 또 3, 4분면은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큰데 몇 도보다는 작아야 돼? 그렇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 작은 각에 들어가면 3, 4분면에 있는 각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4, 4분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크지만 동시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보다 작은 각에 들어와야 4, 4분면 각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거에 대한 각이 이제 우리가 일반각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게 될 내용은 호도법이에요. 자,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일명 각도의 실수화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요 1도가 숫자 1과 같다고 보나요? 아니에요.
이 호도법은 언제가 숫자 1이라고 보냐면 각도를 부채꼴이 그려졌어요. 하나의 부채꼴이 그려졌을 때 반지름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의 그 중심각을 우리는 1이라고 봐요. 숫자 1.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써요. 1라디안. 근데 보통 그냥 라디안까지는 말 안 하고 그냥 1이야. 그러니까 1도가 아니야, 쟤는. 이해 가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말하던 이 각도, 몇 도, 이건 뭐냐면은 60분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얘가 바로 그냥 몇 도를 숫자를 1로 말하는 게 호도법이라는 건데, 그럼 이 호도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은 180분의 파이가 1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1라디안은 뭐가 되겠어? 파이분의 180도예요. 근데 이렇게 외워버리면 힘드니까 일부러 그냥 선생님은 파이가 180도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얘만 알면은 그럼 30도는 몇 파이겠어? 6분의 파이. 60도는 몇 파이겠어? 3분의 파이. 그렇지. 180을 몇으로 나눠야 얘가 생기느냐를 찾으면 되는 거겠죠. 이해가나요? 그러면 이 호도법에 의해서 생기는 게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세타가요. 이제부터 우리가 몇 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호도법으로 표현했다는 전제 하에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R 세타로 구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세타는 60분법 아니라고. 그래서 세타가 30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반지름 곱하기 30도가 아니야. 30도로 호도법으로 바꿔서 반지름 곱하기 6분의 파이. 이 세타는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예요.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은 2분의 1 R제곱 세타 라고 표현도 되고요. 혹은 여기에 R 곱하기 R 세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R 세타 하나를 L로 바꿔서 만약에 중심각이 나와 있지 않고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2분의 1 RL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공식으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수능 볼 때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수 파트에서 알겠죠? 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호도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599번 볼게요. 시초선 OX와 동경 OP의 위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50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해요. 자, 일반각으로 한번 다 고쳐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670도는 360도씩 몇 바퀴 돌려야 돼요? 그치? 마이너스 한 바퀴로는 모자라. 마이너스 두 바퀴까지 돌려놓고 그럼 마이너스 720에다가 몇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670이에요? 50도. 그럼 얘는 50도랑 같은 각이라는 거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2번은 마이너스 330도는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0도예요. 이거는 50도와 같은 각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602번 볼게요.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래요. 자,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볼게요. 1번 마이너스 620도는 360도씩 마이너스 2 두 바퀴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리고 몇을 더해요? 100을 더해요. 그럼 몇 사분면인 거야? 2사분면인 거죠. 2번 마이너스 335도는 마이너스 360도씩
마이너스 1 한 바퀴 돌려주고 플러스 25도 몇 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이에요. 자, 3번 490도 490도는 360도씩 곱하기 1 한 바퀴 해주고 플러스 130도 130도는 몇 사분면? 2사분면 나왔네. 그러면 2번이 혼자 1사분면이라고 나온 거겠죠. 됐나요? 604번 볼게요. 자,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래요. 그 말은 360도 곱하기 n보다 크고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있을 거야. 그러면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1사분면에 있는 걸 당연히 2로 나누면 1사분면이죠가? 아니죠. 왜냐면 n의 값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 2분의 세타는 180도 곱하기 n보다 크고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보다 작아요. 그러면 처음에 n에다가 0 넣어보세요. n에다가 0 넣으면 몇 도보다 크고 몇 도보다 작다고 나와요? 0도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아. 그럼 이거는 몇 사분면이야? 이거는 1사분면이야. 근데 n이 1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몇 도보다 크고 몇 도보다 작아요? 180도보다 크고 225도보다 작다 나와요. 몇 사분면이 얘는? 이건 3사분면에 들어와요. n이 2면 360도보다 크다고 나와버리죠. 그럼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온 거야. 거기서부터. 그러면은 결국에 뭐야? 얘 2분의 세타는 1사분면일 수도 있고 3사분면일 수도 있다. 두 개를 다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사분면 혹은 3사분면이라는 거죠. 알겠나요? 꼭 일반각으로 표현해 놓고 n에다가 정수 다 하나씩 넣어봐야 돼요. 자, 다음 606번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계산하기 쉬운 방법은 파이에다가 180도 대입하면서 계산하면 돼요. 1번 파이에 180도 넣으면 10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2번 파이에 180도 넣으면 54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3번 파이에 180도 넣으면 85도 나와요? 안 나와요? 몇 도예요? 파이에 180도 대입하면 75도 나오죠. 그쵸? 그래서 답이 틀린 겁니다. 알겠나요? 유형 5번, 6번은 잠시 넘어갈게요. 이거는 설명이 또 다른 게 들어가야 돼서 615번 볼게요. 자, 호의 길이가 2파이이고 넓이가 8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호의 길이는 L이죠. 넓이는 2분의 1 L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중심각이 아니라 호의 길이를 주었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도 그래서 외워야 돼. 2분의 1 L 계산한 게 8파인데 그 중에 L이 2파야. 그 말은 반지름은? 반지름이 몇 나와? 8 나와야겠죠. 2분의 1 L 한 개 8파이어야 되니까. 그럼 반지름이 8이라는 건 호의 길이는 R세타잖아요. 공식이. 8세타가 2파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타는 4분의 파이. 됐나요? 다음 620번.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모선의 길이가 7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원뿔의 건널비 전개도 그려서 보죠. 모선의 길이가 몇이래요? 7이래요. 여기가 7이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래요? 2래요. 그러면 이거 밑넓이는 몇 나와요? 4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심각은 몰라요. 하지만 호의 길이는 알아요. 왜? 이건? 그렇죠. 밑면의 둘레와 같잖아요. 밑면의 둘레가 몇이죠? 4파이죠. 그 말은 호의 길이도
4파이.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RL 쓸 수 있네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4파 있으니까 14파이가 옆넓이, 따라서 전체 겉넓이는 18파이. 알겠나요? 마지막 624번.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라고 했어요. 자, 둘레가 12라고 나왔어요. 그럼 반지름이 R이면 얘는 호가 12-2R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써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렇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6R과 같아요. 이거의 최대값. 반지름이 3일 때 넓이의 최대값 9 나온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알겠나요? 아마 오늘 배운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유형 10번은요 중3 문제라서 그냥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까 유형 5번, 6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좀 외워서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치하는 관계, 그러니까 겹치는 관계. 두 번째는 일치는 아니고 일직선에 있긴 한데 방향이 반대인 관계. 세 번째는 X축 대칭 관계. 네 번째는 Y축 대칭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Y는 X 대칭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일치의 관계예요. 일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좌표 평면에서 보면은 두 동경을 그렸을 때 알파라는 동경은 여기 그려져요. 근데 베타라는 동경도 여기 그려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알파와 베타는요 몇 바퀴씩 돌고 왔는지는 몰라요. 그냥 일치를 했다는 거야. 그럼 꼭 각이 무조건 같다는 걸까요? 아니죠. 각은 다 표준각은 같을 수 있어. 하지만 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바퀴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동경이 일치하는 관계일 때 뭘로 확인하느냐? 두 동경의 차이가 360도 곱하기 n만큼 차이가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두 번째, 자,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은 반대인 관계예요. 우리는 이 관계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원점 대칭 관계라고도 불러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표 평면이 있어요. 알파라는 동경이 여기 있었어. 이렇게. 근데 베타라는 동경은 여기 있는 거야. 베타의 동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바퀴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가 나야 돼? 각도에서도? 그쵸, 180도 차이가 나야겠죠.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두 동경의 차이가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되게 식을 세워놓고 푸시면 돼요. 세 번째, X축 대칭. X축 대칭은요, 알파가 여기 있으면 베타는
여기서 이만큼 오는 건데 이만큼 각이랑 이만큼 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베타만큼 와. 거기서 알파를 더 가. 알파의 일반각만큼을 더 가. 그러면은 한 바퀴가 채워지겠죠. 여기는 차이가 아니라 합의 관계예요. 두 동경의 합이 한 바퀴씩 차이가 나게 바퀴수를 채워주게 만드는 겁니다. 됐나요? 네 번째, Y축 대칭. Y축 대칭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알파라는 동경이 여기 있어. 베타라는 동경은 이렇게 가요. 여기서 이만큼. 근데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은 거야. 그러면은 베타를 먼저 가고 나서 거기서 알파의 각도만큼을 더 채워주면 몇 도가 채워져요? 180도 채워지겠죠? 베타 가고 거기 알파 더 가니까 두 동경의 합이 일반각 180도가 만들어지게 만들어주면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Y는 X 대칭. 자, 알파라는 동경이 여기 있어요. 베타라는 동경이 Y는 X 대칭만큼 가서 이만큼에 있어요. 근데 Y는 X 대칭이란 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베타만큼 먼저 가고 거기 알파 채우면 몇 도 채워져요? 90도 채워져요. 그래서 두 동경의 합이 일반각 90도를 만들게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매번 이걸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시험 때도 굳이 안 외우고 풀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해.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외우라는 거죠, 우리는. 일치일 때는 차이가 360도 곱하기 n만큼 나게. 방향, 원점 대칭일 때는 차이가 180도 나게. X축 대칭부터는 합이야. 합이 한 바퀴를 채우고 Y축 대칭은 합이 180도를 채우고 Y는 X 대칭은 합이 90도를 채우고. 알겠나요?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608번 보겠습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래요. 일치한다는 건 두 동경의 차가 뭘 채운다? 360도만 채우면 된다. 한 바퀴만 채우면 된다. 그 말은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120도 곱하기 n이라는 거겠죠? 그 말은 될 수 있는 건 n이 0이면 0도, n이 1이면 120도, n이 2면 240도 이런 각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거 되는 거 찾으라고요, 다. 세타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그럼 120도는 몇 분의 몇 파이예요? 3분의 2파이고요. 240도는 2배 하면 되니까 3분의 4파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거 유일하게 딱 하나네요. 3분의 2파이. 알겠나요? 다음 611번. 자, 이번에는 두 동경이 나타내는 게 X축 대칭이래요. X축 대칭은 두 동경의 합이, 즉 4세타가 한 바퀴를 채우게 만들어라 라고 했죠. 그 말은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90도 곱하기 n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n이 0이면 0인 거고 필요 없고, n이 1이면 90도, n이 2면 180도, n이 3이면 270도 이런 것들 채운다고요. 그러면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270도는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해서 되는 거 역시나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해서 오늘은 우리가 숙제가 유형 10번, 629번까지이고요.
아마 웬만하면 여기는 다 풀어져 있긴 할 거예요. 그죠? 혹시 덜 채워진 거 있거나 아직 안 풀어져 있으면 다 풀어 오시고요. 역시나 프린트도 똑같이 그 유형까지 풀어 오시면 되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숙제 첫 번째, 오늘 배운 문제풀이들은 로그 함수 오답 기반으로 프린트 오답 다시 재정리해 오세요. 두 번째, 라이트센 80쪽까지 채워 오시고요. 프린트 숙제도 그거에 맞게 유형 10번까지만 풀어 오시면 되고요. 알겠나요?